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5분이고요. 네, 오늘 다시 어제에 이어서 순간 접속 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 다시 책으로 종이책과 디지털 기기의 어떤 비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편이냐면 요즘은 종이책 읽기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책 읽기도 사실은 계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교보문고 이북으로 읽고 있는 건 네빌링이라는 책이에요. 그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을 굉장히 상세하게 한 단계 이제 높여서 설명을 해 놓은 책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요즘 이북으로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께 언젠가 소개할 날이 오겠죠. 어,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디지털 기기로 읽는 것과 인쇄물로 읽는 것 사이에 이해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디지털의 장점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빠르고 손쉬운 거잖아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던데, 근데 과연 그 모든 디지털 기기로 읽은 정보 또는 지식들이 내면화 될까? 즉, 쉽게 얘기하면 그게 모두 내 것이 될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내면화된 지식 낭독하겠습니다. 깊이 읽기와 인지 발달의 중심에는 심오한 인간적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이들은 이미 아는 것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비교하고 이해함으로써 개념적으로 더없이 풍부한 배경 지식을 구축하게 되지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과거에서, 다른 하나는 저의 현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호기심 많은 조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사랑스러운 말썽꾸러기 원숭이가 어찌어찌해서 빠져나온 풍선들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말입니다. 조지가 멀리 땅 위를 내려다보면서 집들이 조그마한 인형의 집 같다며 큰 소리로 웃지요. 인형의 집을 가지고 놀면서 그런 작은 크기와 모습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겠지요. 아주 높은 곳에서는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깊이를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물의 달라진 모습을 인식하려면 사전에 지식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에티오피아 외딴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도 전기도 상수도도 없었습니다. 글로벌 문해 운동을 위해 그곳을 방문했던 저는 아이들에게 문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었지요. 그런 생물은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가 문어가 사는 바다에 대해 설명했지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인어와 다른 해양 생물들을 소개하는 앱까지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수포로 끝났습니다. 매일 도보로 왕복 4시간씩 물을 뜨러 다니는 아이들에게 바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또 다른 미지의 사물인 풍선을 타고 하늘을 항해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유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이의 대단히 개념적인 연결입니다.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비유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지요. 서구 문화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행히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받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받는 것에 비해 요구받는 것은 너무 적을지도 모릅니다. 매기 잭슨은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질 때는 배경 지식을 구축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했지요.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아이의 작업 기억에 관한 저의 추측처럼 그녀는 너무 많은 입력이 주어지는 탓에 이제 우리는 연습을 하고 비유를 하고 정보를 저장할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추론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의 입력은 이걸 저장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저장할 시간이 이제 부족하면서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추론하는 방식 자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각하고 잃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은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을 구축할 때나 배경 지식을 저장할 때나 다른 모든 깊이 읽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평론가인 캐서린 헤이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사실을 한층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디지털 매체가 시각적 자극의 양과 박자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아주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그것이 반응 시간의 감소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간과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통찰을 깊이 읽기 회로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각하고 처리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입력되는 정보를 배경 지식에 연결지을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깊이 읽기의 나머지 과정이 가동될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달된다. 에바 호프먼이 썼듯이 컴퓨터에 기반한 우리의 시간 감각은 점점 빨라지고 짧아지는 사고와 지각의 단위에 익숙해지게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처리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 그것을 처리할 시간은 줄어들면서 아이의 주의와 기억의 발달에 최대 위협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정교한 읽기와 사고의 발달과 사용에도 심각한 역작용이 초래됩니다. 깊이 읽기 회로의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니까요. 만약 아이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외부의 지식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내면에 누적되는 지식이 줄어든다면 그들이 이미 아는 것과 처음으로 읽는 것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고 정확한 추론을 끌어내는 능력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뭔가를 안다고만 생각할 테지요.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틀림없이 소크라테스에게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 없는 파피루스에 너무 의존하면 개인의 진정한 지식이 아닌 허상만 갖게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변주곡들이 지난 150년간 주기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커져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죠. 톰 행크스가 영화 아폴로 13에서 연기한 우주 비행사나 맷 데이먼이 마션에서 연기한 식물학자가 기술에 의존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션이라는 영화를 정말 감명 깊게 봤었어요. 이제 식물학자가 그 우주에 혼자 떨어져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과정, 정말 그 자기의 배설물로 그걸 모아서 흙을 만들고 거기에 감자를 심고 감자를 키우고 그걸 이제 먹어야만 살아남으니까 그걸 자신의 이제 지식에만 의존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와 정말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입니다. 그 우주 속에 혼자 살아남았던 그 맷 데이먼도 자신의 지식이 없었으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거죠. 21세기의 첫 사반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영화 속의 과학자들처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기술적 명민함과 함께 내면화된 지식의 저장고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걱정을 21세기식으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와 그에 따른 주의 분산이 어린아이들의 주의와 기억을 변질시키거나 저하시킬까요? 대부분의 해답을 온라인에서 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스로 지식을 쌓으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될까요?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이라도 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지식에 대한 그런 식의 수동적 반응에 길들여진 나머지 결국에는 내면의 지식 저장고는 물론 비유와 추론을 통해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마저 고갈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어떤 작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는 손가락 사이로 쉽게 빠져나간다. 라는 글이었어요. 작가가 쓴 말인데 정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한 번에 확 와닿더라고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도 현실이 된다면 그 다음 세대의 깊이 읽기 과정, 특히 연민, 타인의 관점 취하기, 비판적 분석, 보다 언어적인 유형의 창의적 사고마저 바뀌게 될까요? 혹시 시각적인 지식이 그런 상실을 보상하고 나아가 이런 비판적 기술을 발달시킬 대안적 수단까지 제공할까요? 청소년들이 외부의 지식원에 너무 일찍부터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지적 발달이 방해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유형의 지식원에만 과도하게 너무 오랫동안 의존하도록 가르칠 경우엔 아이들이 디지털 문화에서 기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방해받게 되지요. 이 두 문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지적 발달은 두 원칙 사이에서 계속 진화해 나가면서 사려 깊은 균형을 찾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에 반감을 가졌던 소크라테스만이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유일한 동지는 아닙니다. 미국 언론인 찰리 로즈와의 인터뷰 중에 구글 창립자인 에릭 슈미트도 이렇게 말했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해의 수준, 그런 압도적인 정보의 속도가 사실상 인지를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다 깊은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슈미트 씨가 이 말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저의 걱정과 통하는 그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읽은 이 두 문장 속에 이 책의 어떤 뭐라고 할까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저자는 책만 읽어야 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책으로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인쇄물로 된 책과 디지털 기기 사이에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내가 책을 이렇게 안 읽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한번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뵐게요.